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매출이 1억 이하고 앞으로도 확장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 영상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매출을 1억 이상 키울 생각이 있고 언젠가는 직원도 뽑아서 제대로 사업을 해볼 생각이시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무실 선택 하나로 사업이 커지는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촌에서 사무실 전문 중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십 건이 넘는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유 오피스를 쓰다가 나온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왜 공유 오피스를 선택한 분들이 대부분 1년 안에 결국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현직 사무실 전문 중개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는 이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증금 거의 없고 계약은 간단하고 공간은 깔끔하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일단 공유 오피스로 가볍게 시작해보자. 이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혼자 혹은 1, 2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공유 오피스는 계속 쓰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라고 만든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대부분 1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당 임대료를 따져보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처음에 혼자일 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부담도 없고 책상도 있고 커피도 공짜고 월 40에서 50만 원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는 순간 가성비가 확 낮아집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혼자 쓰던 오픈 데스크에서 직원과 함께 쓸 3인실, 4인실, 독립룸으로 옮기려면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창측인지 내측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3, 4인실은 보통 이제 월 100에서 1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을 내고 쓰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책상 3개가 겨우 들어가는 실평수 한 3, 4평 남짓한 닭장 같은 방입니다.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죠. 반면에 이 월세 100에서 150만 원이면요, 일반 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로는 어떨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용 10평에서 15평짜리 번듯한 사무실을 얻고도 남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7, 80만 원이면 좋은 사무실을 얻습니다. 관리비를 따로 낸다고 해도 훨씬 이득입니다. 같은 돈을 내는데 누구는 3평짜리 쪽방에서 일하고 누구는 15평짜리 내공간에서 쾌적하게 일하는 겁니다. 혼자일 땐 분명히 편리하고 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확장하는 순간 가성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확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혼자 일할 때는 편합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이 한두 명이라도 시작되면 불편함이 같이 시작됩니다. 전화 소리는 주변에 다 들리고 팀 미팅 한번 하려고 하면 회의실부터 예약해야 되고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대표님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랑 같이 일하는데 내가 중요한 통화를 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했어요. 내 사무실인데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업이 커진다는 건 사람이 늘고 소통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이 공유 오피스 구조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자리를 더 늘리고 싶어도 바로 옆 공간이 비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어차피 이사를 할 거라면 굳이 왜 공유 오피스 안에서 또 이사를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입니다. 숫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대표님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사무실이 아니라는 한계입니다. 이건 비용 문제도 아니고 공간 크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외부 미팅을 한다거나 거래처가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공유 오피스라는 사실이 은근히 영향을 계속 줍니다. 브랜드, 신뢰, 이미지, 사업이 커질수록 이 요소들은 생각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본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공유 오피스에 앉아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직 시작 단계다 라는 인식이 깔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고 계획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공간이 대표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결정의 크기를 바꿉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본 패턴입니다. 독립 사무실로 옮겼더니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사무실 바꾸고 나서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 사업이 성장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나옵니다. 이건 실패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직원이 생기고 또 업무가 늘고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공유 오피스를 졸업한다는 건 사업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단계, 사실상 1인 기업이나 팀 단위 사업자가 꿈꾸는 진짜 내 사무실, 바로 단독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강남이나 성수동, 번듯한 오피스 빌딩, 보증금의 월세 관리비 감당되시나요? 이런 데는 환경은 너무 우수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체제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사업자분들이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는 임대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망했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철저한 매수자, 임차인 우위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월세라면 훨씬 더 넓은 평수를 쓸 수 있고, 심지어 신축 건물을 첫 입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보증금 협의나 렌트프리 같은 조건도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둘째는 시설과 복지인데요. 사무실은 단순히 책상을 놓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직원을 뽑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깔끔한 로비, 넉넉한 주차 공간, 층마다 있는 휴게실과 옥상 정원. 일반 상가 건물이나 노후된 빌딩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인프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신축이라서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사업 초기 비용 절감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비즈니스 생태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이미 수많은 유관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옆 사무실이 내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은 건물 안에서 물류와 세무, 디자인을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죠. 특히 제가 전문으로 하는 평촌, 안양, 인더원 라인은 IT와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흐름 속에서 내 사업을 던져놓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사업 초반에 이제 막 시작할 때는 분명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리스크를 확 줄이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매출 1억 이상, 직원 고용,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순간 결국 그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사무실만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까지 찍게 된 겁니다. 저는 안양 평촌 지역에서 사무실 전문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사무실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제 소개글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 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